안녕하십니까. 비싸 때문에 부담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정책은 일단 이례도 기상했다는 전제에서 일단 수업 진행할게요. 정책 후에 구성한다면 일단 정치 본질에 대한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상과 민주주의 모델에 기반해서 제도, 정치 과정을 설계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이론들하고 정책 이슈, 그 다음에 국제정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 문제 가까이 나오고요. 한 문제 이상 나오고요. 나머지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0년대 후반에 이쪽 문제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안 나오고, 그래서 두 문제 나오게 됐었고, 그 다음에 국정치 파트는 이슈가 있을 때, 근데 올해 갑자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져가지고, 2년 전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이번 전쟁, 근데, 이번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좀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다르고, 뭐 국제정책 따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는 이제 전쟁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 그쪽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일단 원인을 많이 분석하는데 이번 전쟁은 지정학도 있겠지만은 뭐 민족, 종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동되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년 시험에서 이쪽에서 전쟁 원인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책 이제 일반 행정직 시험에서는 기본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입법고시는 시사적인 거 바로바로 내는데 5급 일반 행정직에서는 기본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글쎄요 어쨌든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데이비드 스턴의 정의하고 해럴드 라셀 정의, 정치는 수완 가치의 권역 배분이다. 이스턴. 그 다음에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얻는가의 문제다. 라셀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일단 근대사회는 다원성을 핵심적 특징으로 해요. 그럼 이때 다원성은 뭐냐? 행정학 공부할 때 행정문화 배웠을 텐데 일단 가치관, 다양한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죠. 다원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원사회에서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전통적 이론들로 봤을 때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국내정치는 권위체가 존재하죠. 정부가 존재해요. 세계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 정부가 있든 없든 무관하게 사회가 안정화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다원사회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갈등이 발생할 텐데 이 갈등이 점점점 치닫게 되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럼 체제가 안정화될 수 없겠고 붕괴가 돼요. 제국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질까? 내부 분열로 무너집니다. 갈등으로. 자, 외적의 침입으로 제국이 무너진다.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한 번 공격 무너졌다. 내부 분열 때문에 누군가 그 뭐죠? 성물 열어줬다 해서 그냥 무너지는 것. 이런 거 말고는 한 번 공격으로 무너지는 제국은 없어요. 뭐 로마 동로마도 1000년 버텼는데 사실상 결정타를 맞고 400년을 더 버팁니다. 400년 버티는데 어쨌든 미국은 중국은 어떻게 무너질까? 내부 분열 아니면 무너지기 힘들고요. 소위 전쟁이 질 수 없는 국가가 몇 개 있죠. 영토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하고 식량 작업이 가능할 때 질 수 없다고 해요. 내부 분열을 무너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져 가지고 다원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플러럴티. 자, 다원사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이해관계나 이해관계를 포함해 가지고 가치관, 뭐 종교다, 세계관이다, 문화다 이런 상이한 문화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갈등이 없다 뭔가 이상한 거야.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한다면 결국 갈등을 공적 결정을 통해서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요 세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공적 결정이
조정국 통합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뭘 말할까? 결정에 대해서 사회 다양한 집단들 혹은 구성원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결정을 수용했다. 정당성 인정했다. 정당성은 무엇으로부터 확보될까요? 사상으로 가면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사실상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가를 강조하겠죠. 근데 자유가 보장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 엄밀히 말하면 로크한테 물어본다면 상호 권리 존중이에요. 그래, 이거 네 거 인정할게. 너도 내 거 손대지 마. 라고 했을 때 서로가 상대방의 핵심적 가치에 속하는 것들을 손대지 않겠죠. 그러면 평화가 이룰 수 있어요.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미국이 인정한다면, 미국의 핵심적 이익을 중국이 인정한다면 미중 간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중동도 이스라엘을. 예컨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말고 서한지구에 있는 파타, PA라 불러요. 자, 얘네들하고 이스라엘과는 전쟁 없어요. 그냥 현 상황 인정할게. 근데 하마스 이 가자 지역 인정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나도 네 거 인정 못 해. 전쟁 불가피해요. 어떻게 본다면 일본이 한국을, 한국이 일본을, 중국이 한국을, 한국이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인정한다면 갈등은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크, 드워킨 상호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롤스는 정의원칙에 그걸 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루소한테 물어본다면 뭐가 될까요? 민족 정당성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이들이 합의 혹은 상호 존중. 로크식으로 본다면 존중이 될 거고 루소한테 본다면 이렇게 가겠죠. 혹은 공리주의자들에게 정당성은 최대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될 것 같진 않죠. 어쨌든 최대 다수의 행복이란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 만족한다면 굳이 싸울 일은 없겠죠.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정당성, 우리는 사상과 민주주의 모델에서 어떤 맥락에서 정당성 확보하는지를 볼 거고요. 자, 라셀에게 다시 들어가 본다면, 자, 정치란 이 공적 결정은 5천만 명 모두에게 똑같이 이익을 주고 똑같이 부담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현 정부는 일단 소위 부자 감세, 이번에 주식 양도 할 때, 주식 사고 팔 때, 그때 10억 이상인 경우, 이거를 50억 이상인 경우로 바꿨죠. 50억 이상의 차액을 남겼을 때만 세금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거는 우리나라 경제개발계에 자본 축적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세금 부과하지 않고 충분히 자본소득을 이득을 추구할 수 있게 열어줄게. 거기서 자본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부과하지 않을게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빈 부분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세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가 비용을 더 부담할 거냐 문제로 가는 거야. 라셀은 그런 면에서 거기에서 구성원들의 동의 속에서 사회가 안정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어쨌든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이런 맥락, 그 자유든 상호 존중이든 상호 권리 인정, 상호 자유에 대한 존중 인정, 아니면 동의, 컨센서스. 일단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 맥락은 통합으로 가는 거고요. 이 맥락은 조정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치란 공적 결정을 통해 이끄는 과정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 이때 정당성이 중요하겠죠? 자, 동의 메커니즘 선거로 볼 건지, 일단 아무래도 자유주의 맥락에서 정치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동의 맥락에서 일단 정당이든 선거든 의회 정치든 이런 것들이 제도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미국의 대선, 2020년 대선 끝난 다음에 트럼프가 수용 못한다 그랬죠. 결국은 의회 난입해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사망자까지 있었는데요. 결국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미국 전체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힐러리 클린턴이 높았지만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어요. 미국의 정치는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라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국은 헌법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된다. 왜 그럴까? 어쨌든 제도만 가지고 해결될까라는 질문. 거기서 정치 문화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나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일단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고서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권력을 갖는가의 문제거든요. 정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봅시다. 자, 정치 권력이란 이렇게 키워드 잡는 게 안 까먹는다 그랬어요. 자, A와 B가 있어. 둘이 서로 갈등 상황에서 서로 길을 가는데 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영화 볼 때 야 이거 보자 아니 저거 보자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 그냥 둘 다 보면 돼요. 희소한 가치 분배 문제에서 나오는 그 갈등이라고 했죠. 어쨌든 갈등 상황에서 A가 주먹을 딱 들고 자 폭력, 강제력, 제재력, 행사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B가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순응합니다. 참고로 일단 조직행동론, 경영학에 그다음에 행정학에서 수용과 수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능은 그냥 외면상, 수용은 마음으로 따르는 것. 그리고 구분돼요. 각각 헤드십과 리더십과도 연관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내면에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행태 들어간 것만 보자. 그래서 뭐 구분하지 않고 갑시다. 자 갈등 상황에서 마라바라츠는 제재 행사에부터 수능했을 때 세 가지를 권력의 핵심 요소로 잡았는데요. 자 A가 B로 하여금 같이 가자 X를 행하도록 하는 능력. 권력이란 A가 B로 하여금 X를 행하도록 하는 능력 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자 세대는 짧게 의사력이라고 쓰기도 했어요. 국정치 파트 가면요. 이거를 권력은 대체성을 갖는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국정치학 파트에서는 이 표현을 꼭 써주시고요. 현실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시장, 경제관계에서 A는 B에게 머니를 주고서 원하는 굿즈를 받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교환관계에서 매개 수단 칼 도이치라는 사람은 권력은 대체성을 갖는다. 이걸 어떻게 쓰겠느냐 매개 수단이라고 봤어요. 통하죠. 그러면 정치에서는 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파워를 사용하는 거죠. 주먹을 딱 들고 줄래 한 대 맞을래. 자 주고받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능력 이란 맥락에서 대체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권력성은 현실주의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권력은 대체성을 갖는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표현한 바 있다. 딱 그 문장만 넣으시면 됩니다.